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74번째 이야기입니다. 174번째, 4번째. 동서양 철학의 공통된 인간 인식 구조 그랬어요. 동서양이 모두 인간의 인식 구조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불교의 깨달음, 동양의 성찰 철학, 성찰 철학은 모두 다른 전통이지만 인간의 자기인식의 오류에서 출발하여 성찰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때의 성찰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 성찰을. 우리는 이 성찰을 어떻게 해요? 수행의 하나의 첫 자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하나의 인식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가 될 수 있다. 동해의 성찰 철학, 도가와 유가, 도가, 유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의 기본 상태는 무지 또는 무명의 상태죠. 그러니까 무지 또는 무명의 상태는 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거나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전통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진리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발음을 망각한 잘못된 인식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그랬어요?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인간은 진리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레테의 강을 건넙니다. 그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리 인식에 대한 과거의 것을 다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망각한 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전통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무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본인은 안다고 그랬어요. 불교, 무명, 지혜롭지 못한 거, 존재의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유교하고 도가는 사욕과 편견에 가려진 마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못된 인식 상태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상태니까 뭐죠? 부정의 상태죠? 부정의 상태니까 이거를 주장하면 오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망각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플라톤에 의해서 우리는 이 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망각의 강을 걷는다는 생각은 인간 존재의 출발을 기억의 단절로 이해하려는 신화적, 철학적 표현입니다. 이렇게요. 이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레테의 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강은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물을 마시면 생전 모든 기억을 잊게 만드는 장소로 여겨졌으며 이후에는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도 과거의 기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사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각의 개념은 철학적으로 더욱 심화가 되죠. 플라톤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미 진리의 세계를 경험한 존재라고 보았는데 출생과 동시에 기억을 상실을 해요. 뭐에 대한 상실이에요? 진리에 대한 상실을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잊혀진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상기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존 과정이 아니라 망각된 본래의 진리를 회복해가는 여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유교에서는 본성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뭐죠? 우리가 내재적으로 도의 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조는 동양 사상에서도 발견돼요. 불교에서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존재가 이전 생의 기억을 유지 못하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테의 강의 얘기를 여기 불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회의 과정 속에서 존재가 이전 생의 기억을 유지 못하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고 있다.
도가에서는 인간이 본래의 도를 잊고 분별과 집착 속에서 빠진 상태를 문제로 인식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죠? 오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유교 역시 인간이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흐려지죠.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망각 속에 모인 존재로 이해되며 삶은 그 망각을 극복하고 본래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망각의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실제로 어떤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순간 이전의 상태와 단절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한다는 상징적 진술이 지금 레테강이라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잊혀진 것 혹은 가려진 문제를 다시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유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뭐가요? 이렇게 망각된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 상기시키는 거. 자, 오늘 문제인식을 볼까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문제인식이 해결하려면 자기 성찰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상태를 깨닫는 순간이 철학적 출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불교에서는 고의 원인은 무명입니다. 유교도가는 마음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기인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각 전통은 자기 인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 인식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깨달음의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대화 질문을 통한 반성,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삼파수. 예. 그래갖고 이 삼파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삼파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제대로 자기를 아는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계속된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은 결국 뭐죠? 결론이 나를 알게 하는 거 그랬어요. 그 나를 알게 하는 게 뭐죠? 아이를 낳는 듯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교는 명상, 관찰,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유교와 도가는 성찰, 수양, 마음 닫기, 그리고 여긴 깨달음, 수행, 여긴 마음 닫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단계의 핵심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결과를 보면 깨달음 또는 지혜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인간은 진실한 인식 상태, 즉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랬어요. 진실한 인식 상태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음, 지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 상대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 하고서 자신은 뭐예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는 깨달음, 즉 보리, 상부보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뭐가 드러나요? 지혜가 드러납니다. 유교도가는 도에 맞는 삶,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삶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다르지만 도달처는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깨달음, 이치에 맞는 삶, 순리적 삶, 이 모든 게 같은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이해, 즉 진리와 하나됨, 신과 내가 일치됨, 천인합일,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인식 구조의 도식을 한번 볼까요? 이걸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식화를 했더니 전체 인식 구조는 인간의 기본 상태는 뭐예요? 레테이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무지, 무명, 사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가득 차게 된 이것을 본래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니 자기 성찰의 요구, 너 자신을 알라를 여기에서 이행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성찰과 수행을 이게 목표, 목적이 되겠죠? 목표와 목적. 그러고 나서 이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과 수행, 대화, 명상, 수양을 통해서 좌망심제의 도가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음과 지혜가 이게 발현이 되죠. 깨달음과 지혜가 발현이 되니 진실한 자기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천인합일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인합일의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이 곧 하늘이요. 이 사람이 곧 하늘로 홍익인간, 널리 사는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뭐죠? 이치에 합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화세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철학적 의미에서 세 전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철학 구조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본디 진리적 존재이나 그래서 이거 동서양이 똑같잖아요. 이거 동서양이 모두 같아요. 동서양 모두 같다. 인간은 본디 진리적 존재예요. 출생하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인간은 처음부터 진리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출생한 인간은 자기인식의 오류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생한 인간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 오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인한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게 깨닫게 되면 뭐예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인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흐름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내가 자기 인식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제대로 됐나 살펴보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성찰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죠. 그 깨달음을 추구를 해서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이 사람이 곧 하늘인 이 세상에 홍익인간 모든 사람한테 널리 큰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세계는 조화로운 이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깨닫는 자기 인식이, 불교는 무명을 깨닫는 수행이, 유교의 성리학과 도가는 마음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유지하는 수양과 같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구적 성찰을 추구하는 세 전통 철학은 모두 자기 인식, 성찰, 깨달음의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인내천, 홍익인간, 이하세계, 즉 실천적 활동의 세계가 이화세계죠. 깨달음 상태는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세 전통 철학은 모두 자기인식, 성찰, 깨달음, 인내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동일한 철학 구조를 동서양 모두가 공유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73번째인가? 74번째네요. 74번째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